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디지털 명함 만들고 했는데 명함 몇 개 만드셨어요? 나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명함을 이제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어, 내가 애송하는 시로 블로그 글쓰기 하는 게 했었는데, 지난주에 한 거는 그 사무엘 울만의 청춘 하는 시, 그걸로 우리가 글을 좀 쓰는 걸로 해봤는데, 한번 완성해 보셨어요? 청춘. 그 시가 무척 좋잖아요. 그래? 그 시를 매일 좀 한 번씩 읽으면서, 메가더 장군처럼요. 책상 위에 좀 하나 써놔놓고, 그걸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일 청춘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그 애송하는 시도 좀 봐가면서 아, 블로그 글도 좀 쓰시고 애송하는 시,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편집해서 좀 만들고 이러면 아주 좋죠. 제가 며칠 전에 이걸 좀 보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제가 제가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동네 한 바퀴 하는 거 보셨어요? 어, 집 앞에 집사람이 지금 몇 번째 어, 청송 중앙산을 가봅시다, 경주를 가봅시다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갔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 동네 한 바퀴 돌아봅시다 해서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 전날 어,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이거 Unforgettable Duet 하는 거요. MBN에서 하던데 그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남편은 치매가 걸렸더라고요. 또 부인은 무명 가수인데 직장암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 애틋해 보이던데, 그 치매 걸린 남편이 어, 아마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크게 이제 쇼크를 먹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매가 오게 되는데, 어쨌건 그 부인을 서로 두 사람은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남편이 늘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내 사랑입니까? 예. 그걸 치매 걸린 사람이요. 끝까지, 2절까지 그냥 다 불러버리더라고요. 그 노래는 안 잊어버리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아주 그 좀 표정이 없이, 그렇게, 그 노래는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돌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야, 이게 우리 치매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툭툭 지나가면서 이제 가을이 한참 무르익은 이런 가을 풍경들을 쭉 담았죠, 이게. 담고 또 한번 서보라 그래서 또 사진도 찍고요. 예. 이제 이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순재 91살에 돌아. 근데 그 변윤경 씨도 돌아왔대요. 85세라고 그러던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와, 이거 뭐,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동네 한 바퀴 이렇게 걸으면서도요, 혹시 윤택 선생님 산책 같이 하면서 손잡고 걷는가요? 삐껴가지고요. 외국 나가면은 다니면 한 사람 다 손잡고 다니고 아, 이렇게 다니고 그게 문제, 그게 문제다. 지나가면 있잖아요. 예. 집사람 혼자 사람들 싸우고
가고 있는데 아, 근데 그게 해외여행 가서 그러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럼 누가 볼까요? 그 같이 간 일행들은 이렇게 손잡고 뭐 이러는데 가서 또 그 사진 찍어 주느라고요. 막 이러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 그건 좀 슬기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왜안 되면 예, 예.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먹기는 먹습니다. 다른 사람 같이 좀 어깨동무도 하고 말이지. 아니면 손도 잡고, 그래, 그러면 좋은데, 내가 사진 찍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손잡고 걷다가 이제, 여기 서 보세요 하고 이제 찍고, 그렇게 했던 사진들이거든요. 이제는 뭐 이제, 초월했죠, 뭐. 아, 그래서, 지금, 하여튼 좀 오래됐습니다. 십수년 전에, 모 신문, 그 기사에 이런 게 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니까, 뭐 편집국장이, 서울 한강의 봄이 온 모습을 좀, 기사를 만들어서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입 기자가 한강을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뭘 담아야 이거 한강에 봄이 온 걸 알릴 수 있지? 그 고민을 무척 많이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노부부 한 쌍이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 그걸 보면서 이분들한테 지금 봄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봄 그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두 분이 걷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봄이 온 걸 두 분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사를 내고 싶은데 취재에 좀 응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뒤에서 쭉 보니까 계속 손을 잡고 이렇게 걸으시던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요즘 보기 드문 어르신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벤치에 앉아서 영감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내 아내가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나왔다. 의식이 없이, 예, 의식이 없이 몇 개월간은 누워 있다가 이제 좀 나아서 같이 걷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소 때 이래 한강을 나와서 걸으면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한 사람이 손을 잡은 손에서 똑똑똑 하고 손가락으로 똑똑똑 치면은 또 이제 만약에 남편이 똑똑똑 하면은 아내가 똑똑 하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똑똑똑 하면은 상대방은 똑똑 하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똑똑똑은 사랑해예요. 사랑해. 그다음에 똑똑은 나도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부인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가서 내 손을 잡고요. 손등에다가 똑똑똑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똑.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내가 지금 의식이 돌아오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하니까 그 아내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은 이게 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지금 같이 걷고 있다. 야, 이보다 좋은 한강의 봄이 어딨냐.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걸으면서 사진 찍을 때는 좀 모르겠는데, 예, 손잡고 걸을 때 똑똑똑, 똑똑, 이제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동네에 있는 이게 지금 목련이죠. 목련 이파리가 이제 물이 들어서 막
넘어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예, 어제는 보니까 지금 뭐 비바람이 치면서 그냥 아마 되게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비 오듯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던데, 그것도 좀 어제 좀 담아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제가 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지금 Unforgettable Duet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뭡니까, 이 문화의 거리 똑딱길 걸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박정현이가 나와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요. 치매 걸린 부부를 앉혀놓고 박정현이가 이제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그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는 거다. 가까이 놔두고 계속 멀리 가서 찾으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노랫말이 그렇다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이걸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이 글도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노랫말을 좀 이제 손글씨도 써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왕이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감동적인 노랫말 한 구절 이걸 좀 손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손으로 써서 이걸 이제 블로그 안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이 노랫말의 핵심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의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이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다.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집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단 말이에요. 난 어디서 있었는지,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냐. 예. 그래서 직접 그때 박정현이가 부른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유튜브가 와 있더라고요. MBN에서 한 거. 그래서 요거 캡처해서 이제 여기다 넣어버리고요. 예, 그러면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듀엣 이걸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딱길 걷는다 그래서 내 똑딱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똑딱길 걸으면서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라디오에 나온 거, TV에 나온 거 이런 얘기들요. 예,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런 쪽에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렇게요. 우리가 쓴 글 중에서 이렇게 손글을 써서 좀 넣는 것도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있어요. 이미지와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활용할까? 동영상으로 생동감 넘치는 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결국은 우리 블로그 글이 최하 2분 30초는 머물러 있어야 괜찮은 블로그다 이렇게 보거든요. 들어왔는데 제목 읽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 읽고 난 이후에 그냥 씩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품질의 글이 아니다. 야,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야겠구나. 최소 2분 30초 이상은 머물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에 이미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안에 사진이 많을수록 좋을까? 예, 글의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이나 홍보성 이미지는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스크롤을 하면서 읽을 때 사진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예, 적당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찍은 사진이 한 30장이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거 한 5장에서 10장 정도 이렇게 선별해서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 30장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걸 한번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해서 나는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을 쓸 거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 리터칭해서 리터칭해서 아주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 그럼 찍어 놓은 거 그냥 바로 다 올리세요, 지금? 그러지는 않죠. 선별하죠. 그 선별 기준이 내가 이제 좋은 거는 이제 하는데 그게 갤러리에서 바로 선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몇 장 좋은 것을 따로 좀 리터칭 하는가요? 리터칭 하죠. 예. 그렇게 하셔야. 예, 그렇게 하셔야 이 블로그나 또 혹은 다른 쪽에 올리는 게 다른 사람들 시선을 좀 더 오래 붙들어 둘 수가 있다고요. 야, 이 사진 이거 어딜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사진을 이렇게 리터칭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터칭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앱인데 하나는 스냅시드를 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에픽을 쓰는 게 있고요. 예, 이 두 가지를 쓰시면은 시선을 붙들어 둘 수 있는 멋진 나만의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찍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나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서 지금 오늘 둘러본데 사진을 50장 찍었다. 그럼 50장 중에서 베스트 5 혹은 베스트 10 이걸 골라내 가지고요. 그걸 리터칭해서 스냅시드로 리터칭 하든지 아니면은 에픽으로 리터칭해서 그 폴더 안에 담겨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블로그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시선을 좀 붙들어 둘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손글 쓴 것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자 하는 이 얘기입니다. 스냅시드는 좀 해보셨어요? 갤러리에서 그냥 다 해요. 예, 스냅시드에서 하는 방법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원래 그 스냅시드는 사진 전문 리터칭용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닉 소프트웨어라는 데서 개발했습니다. 그 포토샵 개발자들 5명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게 스냅시드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들을 리터칭 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글이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스냅시드를 사용하는 방법 나중에 좀 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픽은 여러 번 해보셨죠? 그죠? 예. 예, 에픽, 스냅시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갤러리에 들어오면은 갤러리 안에 앨범 들어오면은 앨범에서 이 스냅시드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폴더 안에 스냅시드 폴더 안에 이 폴더가 10개가 들어있어요. 몇 개야? 9개, 11개네요. 11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1300장, 1500장, 3000장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2500장, 2100장 이렇게요. 그럼 지금 이 스냅시드 폴더 안에 들어있는 한번 리터칭이 끝난 사진들은 지금 거의 한 3만 장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이만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5개가 6개 바꾼 그 사진들 중에 요거는 괜찮다 해놓은 리터칭 해놓은 사진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럼 내가 이제 또 새로운 폰 바꾸죠. 그러면 이 폴더 그냥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다른 거 카메라에 있는 사진은 그냥 다 이렇게 백업해오고 끝나버릴 거예요. 요것만 가져가면은 초기 때부터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사진들 괜찮다 하는 사진들은 다 오게 되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찍은 사진들 중에서 요거는 내가 넘겨야지 하는 것들을 지금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스냅시드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보세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찍어 놓은 사진들 그 중에서 요거는 들어와야겠어 하는 것들은 이미 여기 작업 다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걸 한번 리터칭 해야 깔끔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서 블로그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 다 이런 사진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디테일을 확대해 보면은 다 이거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 그런 사진들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거 가지고 카드 만들 수도 있고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게 스냅시드 안에 이런 사진들을 좀 선별해서 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가 에픽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몇 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에픽 안에 있는 파일이 몇 개인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픽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에픽 들어와 보니까 제가 지금 에픽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지금 8,862개입니다. 8,800장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에픽 안에. 그러면은 에픽에 8,000장, 스냅시드 3만 장. 이 사진이 저는 스마트폰 바꾸면은 에픽 폴더에 있는 거하고 스냅시드 폴더에 있는 거 요 두 개만 갖고 들어오면 나머지 싹 없애버릴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옛날 갤럭시 노트 2 쓸 때부터 시작해서 사진 찍어 놓은 그 마이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10년 전에 찍어 놓은 사진 이 안에 다 있어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다고요. 예, 이렇게 관리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블로그 올라가는 사진들은 다 스냅시드 아니면은 에픽에 한번 리터칭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이제 내가 사진을 뭐 이렇게 책을 만들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 올라가는 사진들은 가로 크기가 맥시멈 900픽셀밖에 안 되잖아요. 원본이 아니죠. 그죠? 그럼 그 원본을 찾으려 그러면은 스냅시드나 에픽에 오면은 그 원본이 다 있거든요.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관리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좋은 품질의 사진을 좀 찍어 올리는데 가능하면은 스크롤 부담을 없애며 읽을 수 있는 사진 규격이 필요하다. 우리 그 스마트폰 안에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 규격은 900짜리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또. 보세요. 우리가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은 자,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블로그에서 블로그 홈에서요. 여러분들 줄 3개 눌러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볼 겁니다. 환경 설정. 예. 그러면은 글쓰기 기본값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글쓰기 기본값 설정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첨부 이미지 크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크기, 가로 크기가 900으로 돼 있어요. 900픽셀. 그 스마트폰은 우리가 세로로 세워서 보기 때문에 그 가로폭의 맥시멈이 지금 900입니다. 900픽셀. 그래서 여기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가로 크기가 320으로 할 거냐, 400으로 할 거냐, 480, 550, 650, 740, 900. 900이 제일 크죠? 예. 그러니까 가로 사진이든 세로 사진이든 우리가 스마트폰을 세워서 보는 그 폭 크기가 지금 900이 제일 크다. 900으로 체크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 원본 사진보다도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규격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은 이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지? 나중에 책 같은 거 만들 때에 여기 있는 사진으로 하면은 화질이 떨어집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원본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에서 할 때는 리터칭해서 스냅시드나 에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책 만들 때 그 원본 사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밑에 이거 원본 크기를 체크하면 어찌 될까요? 이거 원본 크기를 체크하면은요, 내 갤러리에,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굉장히 큰 사진들이 올라갑니다. 큰 사진들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블로그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속도가 뭡니까? 지금은 900으로 하게 되면은 한 5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죠. 5분의 1 정도, 속도가 5배 정도 더 느려질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사진이 올라오는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이 900으로 하면은 보통 한 400K, 500K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진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 뭐 2MB에서 5MB, 6MB, 7MB, 요즘 갤럭시 폰들은 사진 한 장이 뭐 10MB, 20MB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진 올리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속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은 가로 크기 900으로 해놨어요.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으로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본 사진이 그냥 올라가면은 상당히 속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 크기를 안 합니다. 나 꼭 사진을 원본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찌 할까요? 그 블로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첨부 이미지 크기 원본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 글을 볼 때에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사진 한 장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00으로 해뒀습니다. 근데 900으로 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는 깔끔하죠? 지금 무슨 얘기가 하니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요. 예를 들어서 제 동네 한 바퀴 요 사진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딱 적합해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노트북 넓은 화면으로 볼까요? 한번 넓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동네 한 바퀴. 그럼 이게 화면이 크죠? 노트북에 오니까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사진이 깨끗하지가 않다고요, 이게.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크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폭이 900이라는 거죠, 이게. 900인데 지금 노트북에서는 이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이 흐리게 되고, 이제 이 이미지가 깨끗이 않게 나온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그래도 웬만큼 볼만하네, 그죠? 괜찮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은 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 요게 제일 깨끗하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크기가, 요 화면 폭 크기가 90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큰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리졸레이션이, 해상도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럼 이것 때문에 PC에서 보는 것 때문에 저걸 내가 사진을 원본 크기에 이래 버리면은 이 화면에 이거 띄워 올리는 게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00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멋진 손글씨 카드를 좀 만들어서 넣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번 보세요. 미리 캔버스에서 멋진 켈리 손글씨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에다 왜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더 붙들어 두고 오래 붙들어 두고요. 내 글을 충분히 읽도록 하기 위해서 손글씨도 넣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서 붓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 방인데 붓도 이렇게 걸어뒀는데 이게 붓 하나에 이게 먹이요. 저 대충 갈아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먹을 엄청 많이 갈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적시면은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 잉크병 큰 거 하나 그냥 한 통이 그냥 다 이렇게 묻어야만이 적셔질 수 있는 그런 붓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붓들 그리고 이게 붓을 쓰고 난 이후에 또 씻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시커먼 먹이를 뽑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펜 오죽을 깎아 가지고요. 먹을 갈아서 잉크병에 넣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 오죽펜 누가 이거 오죽을 좀 적당한 크기의 새끼손가락 굵기의 오죽을 이렇게 툭툭 잘라서 저한테 뭐 선물을 해 주셨어요. 이게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걸 한 보름 정도 말려 가지고 딱딱한 걸 저한테 줬는데 이제 저는 이제 펜처럼 이게 깎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글씨가 힘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많이 깎아 놨죠,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 보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축펜으로 쓴 건데 축펜으로 쓴 글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에다가 그냥 넣어서요. 항상 나를 가로막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좀 사진에다 이렇게 넣으면 훨씬 낫겠죠. 그죠? 여러분들 손글씨 많이 쓰세요.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손글씨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사진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손글로 써서 거기 탁 넣어서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저는 사진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넌지시 써서 그냥 바로 넣어버리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트가 지금 인터넷에서 저는 한 50권 정도 샀어요. 50권 정도 사가지고 여기다 지금 바로 써버립니다. 이게 A4에다가 쓰니까 그냥 며칠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고 집사람 치워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가 이게 한 권 2,500원인가 그래요. 2,500원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색깔이 있고요. 한번 종이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굉장히 두껍죠. 양면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컬러에 따라서 종이 지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몇 장이고 55장이 들어있어요. 이거 요 지질은 55장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지금 몇 장이 들어있는 거니까 24장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이건 지질이 두꺼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컬러마다 지질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신청해서 지금 이거 저는 한 17권 정도 썼거든요. 그냥 축펜으로 써버리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 이제 써놓고 찍어서 우리 카드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되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겠다.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정각 도장 만드는 것도 정각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정각 도장도 모양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도장 찍듯이 그냥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어제 동구에서 이 정각 만드는 거 했습니다. 이거. 이게 다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한자 요게 이제 각골 문자에서 나온 한자 그 다음에 정각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손글씨도 넣어버리고요. 내 얼굴 사진도 넣어버리고 이렇게 정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 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찍으면 되니까요.
예, 그냥 찍으면 되니까. 예, 요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우리가 일단은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삶에서 글이 태어나고 그런 삶을 어루만진다. 여행이란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직접 써볼 거예요. 갑자기 스마트폰 수업이 그냥 글쓰기 수업이 됐습니다. 요걸 한번 반으로 한번 접어볼까요? 반으로 접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서 우리 바로 한번 만들어 보죠. 예, 반으로 접어서 이 펜이 또 있습니다. 이거 붓펜 한번 써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써볼까요? 오늘 켈리 속물씨는 서예하고 다릅니다. 그 안에 어떤 감성, 그 다음에 표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삶에서 글이 태어나고 그런 삶을 어루만진다 하는 이런 글이 있는데 이 글, 한 문장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 될까요? 어떤 단어가 핵심이 될까요? 삶, 삶. 그 다음에 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문장 중에서 강조해 아주 굵고 크게 써줘야 될 것은 삶, 그 다음에 글, 나머지 글자들은 조그맣게. 예, 그래서 한 문장을 보고 내가 강조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약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삶에서 석자 쓰고요. 그 다음에 글이 태어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삶에서 내가 이 분개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이 태어나고 줄 바꿀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은 또 줄 바꿀 거고요. 아니, 글은 이제 바꿔도 괜찮습니다. 글은 삶을 어루만진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보면은 이건 내가 어떻게 좀 나눠서 쓸까 하는 걸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 요거 굉장히 강조해 줄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글, 두 번째. 그 다음에 글, 삶. 내가 강조해 줄 단어,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한 문장에서, 문장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노랫말도, 그죠?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네 하고 그 얘기를, 그 노랫말 중에서도요. 이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게구나, 여기구나. 여러분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서 어디에 강조를 줄까? 그 다음에 여행이란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도쿄, 내 옛날에 10여 년 전에 갔는데, 무슨 글이죠? 전자제품 글이, 거기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나도 가봤어. 예. 그 여행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행, 그 다음에 공유, 추억, 이런 단어들이 좀 아주 강하게 써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요 글부터 먼저 한번 써볼까요? 뭐 보고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처음에는 흉내 내서 이제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50건 정도 신청해서 지금 잘 쓰고 있고 뭐 선물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두께가 달라요. 좀 두께 달라. 예. 양도 틀리고. 양도 틀리고요. 이거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아, 예. 이 두께는 굉장히 양면으로 써도 괜찮은 두께고요. 요거는 이제 꼭 한 면밖에 못 쓰는 거예요. 예, 이게 틀려요. 붙이니까. 지금 종이 매수도 이게 2배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예, 그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아, 이게 다음에 신청할 때는 요거 신청해야겠구나 하는 게 이제 저는 분석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켈리는 내가 강조해 줄 부분이 어디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만들 때도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야, 오늘 내가 쓴 블로그 글 중에서 핵심 구절이 뭘까? 핵심 구절은 대부분 다 슬로건에서 나옵니다. 슬로건을 써보는 게, 켈리로 써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가서 좀 글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요. 주변에 이래 뭐 말라있는 대나무 같은 거, 나무젓가락도 괜찮습니다. 나무젓가락을 깎아가지고 써도 괜찮습니다. 먹을 묻혔어요. 그러면 글씨에 힘이 있습니다. 예. 됩니다. 예. 헛을 그는 건 이렇게 약간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먹을 많이 묻히면 굵게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쓸 때는 먹을 이렇게 싹 다 빼버리고 슬슬 써버리고요. 예. 그 이제 몇 번 써보시면 아, 이때는 이렇게 굵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강하고 멋진 켈리 손글씨를 써보자 하고, 저는 요즘 최근엔 다 이제 축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깎습니다. 이거 보세요. 대나무를 펜처럼 이렇게 깎습니다. 예. 예, 굵게 쓰고 싶을 때는 먹을 잔뜩 묻혀가지고요. 굵게 나오도록 만들고요. 예? 예,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 먹을 갈아서 옆병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구가 칼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드릴도 샀습니다. 예, 드릴을 사서 여기 왜 펜 촉에 보면은 요 구멍 보이죠? 네. 이 펜에 보면은 요 구멍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지금 드릴로 구멍을 뚫어 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먹이 좀 오래 머물러 있으라고요. 예. 그래서 구멍을 1개, 2개 이렇게 뚫어서 먹이 좀 머물러 있도록요. 어떤 것은 이 끝을 뾰족하게 하고요. 어떤 것은 좀 뭉툭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글씨가 굵게 써지죠. 예, 그러니까 저걸 여러 개
저는 뭐 한 20자루 이상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어떤 건 뭉툭하고 어떤 건 뾰족하고 이렇게 만들어 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이 칼이 요렇게 생겼어요, 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싹싹 깎으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게. 저 구안문구 가면 저렇게 생긴 칼이 있어요. 예, 조각 칼 같이 생겼는데, 이게 칼이 굉장히 잘 들어요, 이게. 예. 그 저게, 구안문구 가면 이제 예, 펜식으로 생긴 칼이 있습니다. 저 칼날만 또 팔고요. 요게 됐으면 또, 이 다음에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슬도의 비파 소리는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모든 전문가도 처음에는 비전문가였다. 끊임없는 도전, 반복. 예,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전문가가 되려 그러면 도전, 반복. 예, 그를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요. 오늘은 갑자기 글 쓰는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종이 더 있습니다. 종이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A4 이런 데 쓰면은 이게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사인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스티커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한글은 어떻게 보면은 리을자를 잘 쓰면 아주 본때 있게 모양이 좋아집니다. 리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첩을, 아무것도 없는 수첩, 이걸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 그냥 슬슬 써서 그냥 찍어버려도 돼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또 이게 구안문구 가서 이 펜을 또 샀습니다, 이게. 이게 국산 모나미에서도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지금 요금 일제인데 지브라에서 나온 게 맞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펜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요런 펜으로. 이거는 저기 수첩에 쓰기가 굉장히 좋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면서 뭐 카페 같은 데 앉았을 때라도 그냥 좋은 문구가 떠오르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네. 지금 벼루 이런 거 이제 먹을 좀 갈아서 쓰면은 훨씬 글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묵향도 괜찮고요. 근데
먹하고 벼루 장인이 울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방구대 안각하 가는 길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울산에서 유명한 그 먹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먹 하나가 그냥 10만 원, 20만 원 뭐 이랍니다. 예, 근데 그 먹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 쓰시면서 블로그 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사진을 어떤 거 쓸까?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진 안에 혹은 블로그 안에 내가 손글도 좀 넣어서 좀 해보겠다. 손글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글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산 어른의 하루, 다산 어른의 하루에 이 다산 정약용이 글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비범함, 예, 비범하다는 것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다. 예, 저 사람 비범하다. 이럴 때 매일매일 뭘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범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매일 쌓은 그게 결국은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쌓은 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얼굴. 근데 얼굴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음. 예, 아마 처음 써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써봐야 되죠 이게. 예.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서 내가 이건 중요하구나. 강하게 써야겠구나. 그건 어디고 또 그다음에 중간 정도로 쓸 건 어디고 그다음에 아주 약하게 써야 될 건 뭔지 이제 그걸 먼저 찾아내고요.
비범함은 하고 넉자 쓰고 줄 바꿔버렸고요. 무수한 평범함이 또 줄 바꾸고요. 이렇게. 난 어떻게 끊어서 쓸 거야 하는 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고, 요걸 우리가 장법이라 그러는데요. 장법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네. 예, 사진 찍어서 스캔할 거예요. 스캔해서 이걸 이제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사진에 붙일 수도 있고요. 예. 어려워요? 자꾸 써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잘 쓰시는데. 조금씩은 났는데 아직까지 그리 힘을 주고 예. 하는 것을 뭐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조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예, 연륜이 쌓여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 이회수 작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회수 작가가 자기 글을 잘 못 쓴대요. 글씨를. 그래서 뭐 책에다가 이제 출판 기념회 뭐 이런 거 할 때 책에다가 뭐 좀 뭐라고 한마디 써서 사인까지 해달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글을 못 써서 아주 죽겠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예수 씨는 나무젓가락을 깎아가지고 먹을 찍어서 씁니다. 그랬더니 글이 좀 힘이 있더라.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깎아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죽펜이 좋으니까요. 네, 죽펜으로 그냥. 붓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죠. 많이 써보셨어요? 처음 써요. 좋은데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겠는데. 켈리는 이게 글자가 겹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석자, 넉자 이렇게 쓰더라도 이 글자가 이게 서로 겹쳐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안 겹쳐지도록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이예수 소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걸 와루바시 나무젓가락을 깎아가지고 쓴 글입니다, 이게. 이예수 작가. 이렇게 나무젓가락 깎아서 쓰다 보니까 이예수 글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쓴 글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스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캔하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블로그에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찍은 사진에다가 같이 합성해서요. 내 사진에 이 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걸 해볼 거거든요. 이걸 잘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 집에서 언제든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대니까 이제 이걸 손글도 자자작 써서 언제든지 넣어 보실 수 있어야겠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얘기도 했죠. 제가 보내드린 블로그 중에 보면은요, 켈리 손글씨 일상의 루틴, 예. 제가 이 장만호 시인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을 감성시 필사를 한번 해보자. 필사. 직접 글로 써보자. 손글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장만호 시인이 저한테 시를 7편을 보내줬습니다. 그 7편을 읽어보고 난 이후에 7편 전체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더라 해서 제가 이제 손글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시 한 편 한 편을 읽어보면서요. 첫 번째, 묵언수행하는 이 시를 읽어보니까 그 시의 초점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더라. 침묵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글로 직접 손으로 써보고요. 그 다음에 시 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요. 시를 한번 써보고요. 여러분들 난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시 같은 것, 노랫말 같은 것들 이렇게 감상할 때에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걸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하고 소리 내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내가 직접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손으로 써볼 때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요. 그 잔향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소리 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써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켈리 손글씨도 여러분 좀 많이 써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시 한 편을 읽더라도 그걸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 구절은 이거구나 해서 핵심 구절을 제가 직접 손으로 써보고요. 이렇게 해야 충분히 이제 감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써놓은 글, 이거 이제 스캔 작업할 거예요. 스캔 작업은 여러분들 캠 스캐너로 할 겁니다. 캠 스캐너 있죠? 있어요? 자, 캠 스캐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캠 스캐너. 요 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 캠 스캐너. 이 CS는 여러분들 집에 오래된 문서, 고문서, 족보, 그 다음에 아이들 자라면서 스케치북 그려놓은 거, 그 다음에 집에 보관된 오래된 사진첩 안에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 이거 전부 스캔해내는데 캠 스캐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캠 스캐너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 아주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자, 캠 스캐너를 한번 켜볼까요? 켰습니다. 캠 스캐너를 켰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파일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오시면은 밑에 이 뭡니까? 녹색 카메라 버튼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스캔을 할 겁니다. 찾으셨어요? 스캔 찾으셨어요? 캠 스캐너 있죠? 예, 집에 스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캠 스캐너. 예, 예. 지금 캠 스캐너, 그 스캐너 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해상도가 지금 제일 좋은 게 캠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처음은 요 설명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하기. 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지가 다 했다.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스캔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렇게 누르면은 여러분들 여기 안내선 나옵니까? 안내선 안 나오죠. 그러면은 자, 안내선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 3개 누르시면 돼요. 점 3개 누르고 이게 설정인데 자동 캡처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그냥 캡처하겠다 그 얘기예요. 요건 해제되어 있고요. 방향은 지금 자동으로 하겠다. 가로로 하든지 세로로 하든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누워지겠다. 그리드 설정, 요게 이제 안내선입니다. 요걸 온 시켜야 돼요. 그리드 설정을 온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셔터 소리를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제시켜야 돼요.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찰칵 소리가 엄청 큽니다, 이게. 예, 해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평 조절도 설정 온 해야 됩니다. 수평. 예, 내가 스캔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에 이게 수평이 잘 맞아야 된다. 그걸 온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 자르기는 설정 이렇게 놓고요. 자, 요게 됐으니까 요거 이제 X 누를 겁니다. 다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안내선도 나오고 다 나오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쓴 글 이렇게 갖다 대 봅니다. 이렇게. 이 충분히 다 들어오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 셔터 버튼 위에 보면 단일하고 배치하고 2개가 있죠. 단일은 한 장 한 장 한 장 스캔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배치는 여러 장을 한 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스캔할 때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책 스캔할 때는 배치를 했어요. 나 10장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해가지고 10장을 한 번에 하고 난 이후에 처리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단일은 한 장 한 장 처리하겠다. 지금 단일 놓고 할 거예요. 단일 놓고 지금 삶에서 글이 태어나고 요걸 한번 충분히 사각형이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죠. 예,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셔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찍혔습니다. 저는 글씨가 옆으로 누웠어요. 이게 찍고 나니까 옆으로 누웠습니다. 내가 찍은 이 글이 옆으로 누워 있으면 이걸 세워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바로 보는 그 글이 돼야 나중에 갤러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누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글 내가 옮길 때도 이게 누워 있습니다. 블로그 글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워야 됩니다. 세우려면은 여러분들 그 90도 예 회전을 시킵니다. 자, 왼쪽으로 회전. 그랬더니 이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가 알아서 끝을 지가 알아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스캔은 좋은 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스캔은 뭐 A4 스캔이나 A3 스캔이나 이 정도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스캔은 스마트폰의 이 캠 스캐너는 플랜카드를 스캔해도 되고요. 포스트를 스캔해도 되고요. 규격 상관없이 다 스캔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사진 자르기 한번 해볼 겁니다. 세 번째가 사진 자르기죠. 사진 자르기 해서 여기 보면 규격이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은 좀
이 점이 굵죠. 예, 요 점은 뭔가니까 이 변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게 이 직선 변을 옮길 때는 가운데를 누르고 옮기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 이거 코나 점만 가지고 이거 디테일하게 움직이겠다 이러면은 지가 확대를 해주죠. 확대격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어디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코나 점을 가지고 하고요. 예, 코나 점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고요. 그 다음에 변을 옮길 때는 가운데 점을 가지고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요 정도면은 내 글이 충분히 다 들어오겠다. 예. 요 상태를 놓고 체크해 주시면은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잘라 버립니다. 내 글이 있는 부분만큼만 남기고 탁 잘라 버리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 원본 한번 놔 볼까요? 원본 넣으면은 여러분들 좀 어둑어둑하죠? 결국은 내가 형광등 밑에서 찍게 되면은 형광등 불빛 때문에요. 내가 위에서 찍게 되면은 그림자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건 카메라로 찍은 그대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원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밝게 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밝게 하기 했더니 조금 밝아졌습니다. 밝아지고, 근데 위쪽에는 약간 그림자가 있지만은 밑에는 완전히 밝게 나옵니다. 예, 깨끗하죠, 그래도. 아까 원본보다는 훨씬 깨끗하죠. 그 우리가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이러면은요. 어제 우리 그 문서 보고 서로 얘기 나눴잖아요. 그 문서 찍어서 좀 보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스캔으로 찍을 텐데 원본으로 보내면 그 그림자하고 다 나온다고요. 깨끗하게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밝게 하게 하니까 조금 밝아졌습니다. 근데 옆에 매직 컬러 한번 눌러보세요. 매직 컬러 누르면은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예, 완전히 깨끗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 검정색 글씨 이런 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필터를 매직 컬러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오래된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을 스캔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광 사진이 있고요. 하나는 유광 사진이 있습니다. 무광 사진, 유광 사진. 유광 사진이라는 건 빛이 번쩍번쩍한 거죠. 그죠? 유광 사진을 스캔할 때는 여러분들 요거 해주셔야 돼요. 밝게 하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예. 유광을 이렇게 매직 컬러로 하면은 빛이 반사된 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요. 근데 무광 사진요. 컬러 사진 중에서도 무광은 여러분들이 매직 컬러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요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체크하면은 비로소 1페이지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1페이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하는데 이게 01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 버튼 누를 거예요. 추가 버튼 눌러서 이제 두 번째 한번 찍어볼까요? 두 번째 저도 한번 찍어볼 겁니다. 덜커덕 찍었습니다. 두 번째 찍었더니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회전시켜서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잘라버릴 겁니다. 사진 자르기 해서 저는 이렇게 쭉 요만큼 자르고 요만큼 자르고 가능하면은 용지 끝에 있는 부분을 좀 잘라 주셔야 나중에 그 용지 끝이 좀 시커매서 라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옛날 사진 중에 바깥에 테두리 있는 하얀색 테두리 있는 사진 있죠? 예, 그런 사진은 그 하얀색 테두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상 만들기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카드 만들기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체크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매직 컬러 줄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죠? 그림자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됐으니까 체크. 그게 이제 두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두 페이지. 하나 더 해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페이지도 추가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바로 찍었기 때문에 그냥 자르기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르기. 예, 전 요렇게 좀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책 같은 거 찍으면 어찌 될까요? 책은, 두꺼운 책은 이게 휘어지죠? 휘어집니다. 여러분들 대충 손으로 좀 눌러서 찍어버리면은요, 그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도 제가 쭉 펴서 스캔을 해줍니다. 예,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 지금 석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석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파일 안에 01번, 02번, 03번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찍으면은 04번, 05번 집에 가서요. 내가 이 파일 뒤에다가 또 스캔할 거야. 이러면 05번, 06번, 07번 계속 하실 수 있어요. 파일을 따로 만들지 말고요. 여기다가 계속 첨가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파일 이름이 요게 위에 있는 거 CAMSC 하는 요게 파일 이름입니다. 요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터치. 요 펜 있는 거 요걸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타이틀이 파일 이름이 캠스캐너 오늘 날짜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10시 42분. 요게 파일 이름이에요. 그럼 이 파일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의 손글씨 하고 파일 이름을 바꿀 겁니다. 이게 나의 손글씨. 예, 나의 손글씨인데 이게 앞으로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01번이라고 할 거예요. 나의 손글씨 01번 파일입니다. 그럼 이 안에 01페이지, 02페이지, 03페이지 해가지고 뭐 15페이지, 20페이지, 맥시멈 99페이지까지 들어갈 거예요. 99페이지까지요. 예, 99페이지까지 넣을 일이 없죠. 그냥 뭐 한 30페이지 하고 또 파일 이름을 또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니까 이 파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손글씨 01이라는 파일 이름 안에 페이지 01번, 02번, 03번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내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 스캔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진들 중에서 내 어머니 사진 뽑아서 지금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어머니 했어요. 01번 페이지, 02번 페이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예. 그다음 내 큰딸 사진 뽑아가지고 지금 큰딸 사진을 디지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큰딸 이야기해서 01, 02, 03, 04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요거 이제 우리 아직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캠스캐너 클라우드 서버에 있어요. 가상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아직 내 갤러리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 갤러리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점 3개 눌러서요. 점 3개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갤러리에 저장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된다. 그럼 이 글 3개 써놓은 게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이 갤러리에 저장 하고 나면은 이제 홈 버튼 누르고 이제 한번 갤러리에 들어가 볼 겁니다. 갤러리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삶에서 글이 태어나고 요렇게 지금 3개가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까? 만드셨어요? 이렇게 들어와야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 글 쓸 때 요거 갖다가 올리기도 하고요. 다 만드셨어요? 어떤 순간 못했어. 그 지금 하나밖에 못했죠. 그 공략이 아니 공략이가 아니고 평소.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또 추가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 3개 눌러 보세요. 이거 저장했어요. 갤러리 저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안에 페이지가 내가 3페이지 만들었으면 3개가 그냥 저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 볼 수도 있죠. 직접 찍은 사진에다가 이 글을 넣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지금 또 몇 카트를 찍었는데요. 여기다가 이 사진에다가도 넣을 수 있겠죠. 이 사진에다가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쓴 이 글을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탁 갖다 올리는 어플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 어플이 감성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공장. 윤택희 선생님 오래전에 써보셨죠? 예. 요거는 쉽게 내 사진에다가 글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미리 캔버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볼까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예, 검색 여기에다 감성공장 써볼 겁니다. 감성공장. 예, 감성공장 하고 이 돋보기 때려보면은 요겁니다.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나와 있는 요 앱입니다. 이게 감성공장이에요. 자, 감성공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내 사진 어디에든지 내가 쓴 글을 바로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이제 들어왔습니까? 예. 첫 번째, 배경 선택입니다. 어떤 사진에 넣을 거냐? 사진을 불러오는 겁니다. 배경 선택. 터치했어요. 요거 터치해서, 자, 여러분들 갤러리에서 선택. 갤러리에서요. 내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을 가져와서 넣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 사진에다 넣을 겁니다. 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배경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손글씨 써놓은 거 가져올 거예요. 캘리그라피 선택. 자, 캘리그라피 선택해서 이번에는 내가 갤러리에서부터 선택할 거예요. 예, 갤러리에서 선택하는데 내가 쓴 글, 예, 턱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 준비됐고요. 캘리 손글씨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합성하기, 이 버튼 누르면 바로 합성입니다, 이게. 자, 합성하기. 그랬더니 이게 바로 올라오죠? 이 글이 이렇게 바로 올라와 버립니다. 배경 하얀색 다 빼버리고요. 지가 글씨만 쫙 가지고 들어오죠. 이렇게 쓰면은 내 사진에다 글 넣는 거 이거 굉장히 쉽죠? 네. 예. 자, 이제 이뿐만 아니고 요 사각형이 점선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걸 손가락으로 해서 요거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확대하고 줄이고 예,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이 켈리 손글씨의 원본입니다.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검정하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글자가 지금 검정이죠. 저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빨간 사인펜으로 글을 썼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걸 검정하면은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글자 색깔을 내가 하얀색으로 만들 거야. 하양 해버리면 여러분들 글이 하얀색이 돼버리죠. 보세요. 예, 하얀색. 글자가 하얀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하면은 글자를 컬러로 줄 수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색상 변환표가 있는데 색 변환표에 나 빨간색을 쓸 거야 하면은 예, 빨간색 중에서도 난 조금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 쓸 거야 하면 이 게이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예, 어쨌건 나는 검정색이 좀 짙은 검정색으로 할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완료해 보면은요, 이 보세요, 글이 빨간색이 돼버리죠. 예, 글자 색깔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옆에 보면 반전 오프 하는 거 하면요, 반전. 예, 이게 뭐냐니까 이 글자 크기만큼
원래 빨간색으로 쓰라 그랬는데 이 바탕이 빨간색이 되고 글자는 투명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때로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좀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좀 괜찮죠?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뭐. 요런 아주 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이 칼라 반전 온이 여기 두 개가 둘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칼라 해가지고 또 칼라 색깔을 내가 다른 색깔로도 바꿀 수 있죠. 그래? 이렇게 써도 된다. 어쨌건 내가 쓴 글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그냥 이 사진만 하나 덜렁해서 블로그 올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처리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이게 글을 뭐라고 썼을까 하고 또 눈여겨보게 되겠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해놔놓고 여러분 체크해 볼까요? 체크.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감성공장이 영어로 쓰면 캘리팩토리예요. 캘리팩토리. 그 앨범 밑에 캘리팩토리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지가 들어갑니다. 저장이에요.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이게 뭐 감성공장의 작품 올리기.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이제 감성공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세요. 나 이 작품 만들었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겁니다. 처음 화면으로 하면은 이 상태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배경 선택을 다시 해서 사진을 바꾸면은요. 이 글은 그대로 둘 거예요. 사진만 바꿔서 할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경 선택 다시 한번 눌러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갤러리에서 선택하면은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요. 이건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써서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겨울 눈, 겨울 반짝,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눈 한번 해볼까요? 겨울 눈 하니까 요 이미지 보이죠? 찾으셨어요? 겨울 눈 하니까. 아니 사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해가지고. 여기 겨울 눈. 다른 거 먼저 선택해요. 다른 거 먼저 선택해가지고. 겨울 눈 해가지고 요 사진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요 사진.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사진도 또 있다. 자, 요거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사진에다 이 글을 넣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합성하기. 이러면 요 어떠세요? 굉장히 멋지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사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글도 내가 적당하게 크기 조절하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보기가 이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컬러 조절할 수 있죠. 글자 컬러 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은 이게 바로 저장입니다. 저장. 그러니까 켈리 손글씨는 그대로 두고 사진만 바꿔서 자꾸 들어오죠, 지금. 때로는 내가 오늘 만드는 블로그 글의 핵심 슬로건은 이 글인데 내가 손글로 직접 썼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올려놓은 사진에다가 사진 여러 장에다가 이 켈리 손글씨를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 화면으로 갈 겁니다. 처음 화면으로 가서 지금 나 요 사진은 그대로 두고 이 글을 바꿀 거야 하면은 요걸 한번 터치하면 되죠. 캘리그라피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캘리그라피 선택해서 이번에는 내가 뭐 다른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캘리 손글씨도 있어요. 요런 글씨.
이거 선택해서 써도 된다. 자, 가을. 예, 가을에 관련된 글씨.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좀 나도 좀 이렇게 좀 따라 써봐야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겨울. 겨울에 관련된 글. 예. 여러분 마음에 드는 글이 있습니까? 가을 참 예쁘다.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올리신 분들은 나 이거 여러 사람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죠. 예. 전체.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은 한번 넣어 보시고요. 예, 가을에 관련돼서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겨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넣었다. 겨울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다. 이런 글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가 요 사진, 그 배경 사진 있죠. 이 배경 사진을 나 좀 조절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 배경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배경 사진을 터치해 가지고 자르기 하는 게 있습니다. 자르기. 그래서 배경 사진을 나는 이 부분 요만큼 잘라 버릴 거야. 이렇게 잘라서 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배경 사진을 9:16으로 길쭉하게 세로로 찍어 나온 사진이 있죠. 그거 나 요만큼 잘라 버릴 거야. 그럴 때는 배경 사진을 터치하고요. 자르기 하면 돼요. 자르기. 그러니까 요 크기가 잘라졌어요. 그리고 글씨를 적당하게 위치를 갖다 놓으면 되죠, 이게.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글씨를 손을 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배경 사진을 손을 대서 내가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은 들어가 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캘리 손글씨 쓰고요. 캠 스캐너로 스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내 사진에다가 글을 넣겠다 그러면은 감성 공장입니다. 감성 공장을 이용해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게 저장이 되는데 우리 갤러리 한번 가볼까요? 갤러리 가면 이제 금방 작업한 것들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다 넣어놓은 거,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넣어놓은 거 이렇게요.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죠. 그럼 블로그에 우리가 이 사진을 올리면은, 그죠? 내가 손글씨 작업한 것까지 해서 그렇게 사진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내가 툭툭툭툭 찍은 사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리터칭 작업요. 내가 5장, 10장 리터칭 했다. 그 리터칭 한 데다가 내 손글씨까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올리면 훨씬 낫겠죠. 그죠? 네. 예, 이 작업을요. 그러니까 켈리 손글씨는 좀 많이 써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보세요. 사진도 좀 많이 찍고요. 이제는 혼자서 글쓰기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켈리는 여러분들 따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게 켈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직접 써서 올리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예. 여러분들 감성 공장에 내가 찍은 사진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켈리 손글씨를 그냥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도 되죠. 그죠? 왜?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뭡니까? 캠 스캐너로 해서
다운받아서 우리 갤러리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씨 자체로만 올려도 되고요. 그걸 사진에다가 합성해서 올리면은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캘리그라피를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예, 서예하고 캘리하고 다릅니다. 서예는 점, 선, 획, 태세, 장단, 필압, 강약, 경중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음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캘리그라피는 내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이다. 그림 문자. 그래서 독특한 번짐이나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캘리그라피입니다. 이게. 예, 그 글자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기술이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타이포그래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예,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은 글자의 모양을 이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캘리그라피 하면서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혼자서 해볼 수 있다. 붓펜 혹은 붓으로 연습하는 게 좋나요?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했던 붓펜을 쓰셔도 되고요. 나는 붓으로 좀 해볼 거야. 예, 저는 이 붓을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예, 그 붓으로 했더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선지에 할 때는 화선지에다가 직접 쓸 때는 붓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죽펜으로 하면 화선지에 찢어져 버려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화선지도 제가 화랑에서 500장 묶음요. 큰 거 500장 묶음하면 싸거든요. 그래서 탁 끄집어내서 한 장 쭉 펼쳐놓고 그냥 쓰고요.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날은 벼루에다가 먹을 충분히 많이 갈아가지고 이제 쓸 때 이제 그렇게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악필도 캘리그라피를 잘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 악필이 나중에 이게 연습을 해서 글자가 훨씬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캘리그라피를 한다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캘리그라피 하면은 어떻습니까? 정신 수양해서 좋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는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손아귀에 힘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아귀 힘을 길러야겠구나. 붓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요즘 매번 그 악력계 있죠.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 짬 날 때마다 이걸 했어요. 손아귀에 힘을 기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부들부들 떨지 말고요. 그냥 착착착 쓸 수 있도록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멋진 캘리를 잘 쓰고 싶다면은 글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 글에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뭘까 하는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간 마스터할 욕심을 좀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쓰는 습관을 좀 들여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SNS에 자신의 작품을 좀 뽐내보라. 예. 그다음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보라. 그래서 일단은 캘리는 다양한 글자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글자를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길이의 변화가 있고요. 선의 끝처리 변화, 선의 굵기 변화, 기울기 변화, 곡선 변화 이런 변화들을 이제 좀 조화롭게 해야겠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길이 변화가 있습니다. 길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같은 크기로 되어 있다. 예, 요거 길이 변화가 없다. 근데 요거는 어때요? 길쭉하게 해놨죠. 길이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넙대대하게. 근데 같은 복이라도 요런 복은 길쭉한 복이고요.
이런 거는 넙대대한 복이죠. 그러니까 글자를 써놓고 보면은 형태에 따라서 복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켈리의 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끝처리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다가 턱 멈추는 게 있고요. 뭉툭하게 하는 게 있고, 끝을 뾰족하게 하는 거 있고요. 이게 아주 거칠게 하는 게 있고요. 예, 살짝 말아서 올리는 거 있고, 이런 스타일이 끝처리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의 굵기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선의 굵기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는요, 중성은 가느다랗게 썼죠. 중성은 가느다랗게 쓰고 초성, 종성은 굵게 썼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 요거는요, 초성은 가느다랗게, 종성은 가느다랗게, 중성을 굵게 쓰고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글자체 중에서 독도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중성이 굉장히 굵어요.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어느 부분에 굵기 변화를 가져갈까? 선의 굵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변화가 있어요. 이건 변화가 없는데 요런 기울기, 요런 기울기, 기울기의 변화를 줘서 또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곡선요. 이렇게 올라갈까? 내려올까? 복 하는데 요런 복도 있고 요런 복도 있고요. 어떻게 올릴까? 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어떨까요? 변형의 조화가 이제 길이 변화도 있고, 선 끝처리 변화도 있고, 기울기, 곡선, 선의 굵기 변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쓸 거냐 하는 그거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변형에 의한 조화인데요. 요거는 초성, 종성은 조금 굵게 쓰고요. 중성은 간단하게 쓰고요. 이렇게 써놔놓고, 그 다음에 이 끝처리를 싹 날려버리고요. 요거는 끝처리를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그러면 이 같은 복인데도 지금 복이 어떤 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복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복이 마음에 드세요? 정자선. 요거요? 요거요? 요게 마음에 들죠. 근데 이게 며칠 후에 보면 또 마음이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켈리는 오늘 지금 쓸 때하고요, 내일 쓰면 또 달라집니다. 이 감정의 변화가 또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난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랬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난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희망하는데요. 희망이라는 글자를 놓고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표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람쥐, 요런 다람쥐, 요런 다람쥐, 요런 다람쥐. 쓰기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켈리가 왜 이렇게 이제 보편화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혜수 나오는 영화 타짜 있죠? 그 영화 포스터에서부터 켈리 글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켈리를 쓴 사람이 타짜 하는 그걸 쓰려고요, 화투장 내리 때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팔이 아플 정도로 했답니다. 그렇게 화투장 내리 때리는 그 느낌으로 이 글을 썼어요. 타짜라는 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글자에다 표현하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자, 단어의 변형, 행복. 행복을 썼을 때, 나는 지금 현재 이런 행복이 좋을까, 이런 행복이 좋을까, 크게 달라진다고요. 글자에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난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어떻게 쓸까? 기역 이렇게 쓸까? 니은 이렇게 쓸까? 이제 여러분들 켈리 처음 배워보세요. 이거 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기역, 니은. 아이고 지겨운데 좀 빨리 진도 안 나갑니까? 근데 이거부터 하라 그래요. 그래서 디귿, 리을. 아마 리을을 잘 쓰시면은 켈리는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쓰기 힘든 것도 리을이고요. 근데 제가 초기에 할 때는 리을을 굉장히 멋지게 썼는데 요즘은 리을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게 글자가 좀 힘 있도록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좀 유려하게 아주 부드럽게 막 쓰는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미음, 비읍, 예, 시읒, 이응,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들을 지금 이런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히읗까지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모음이 있죠. 모음 아, 야, 여 하는 거. 이건 또 어떻게 쓸까? 이제 이것도 많이 연습시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인데 우리의 형용사 표현이 있고요. 형상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질감의 표현이 있고요. 켈리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형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형용사와 형상을 같이 표현해 나가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켈리 완전히 막 간판도 켈리요, 뭐 영화 포스터도 켈리요, 켈리가 엄청 많은 이 제품에 들어있는 글도 켈리요. 막 요즘은 켈리 전국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을 같은 굵기로 또박또박 쓴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정갈하고 딱딱하고 가지런하고 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걸 글자가 획이 위로 향하고요. 글자 획이 위로 향하고 그 다음에 뾰족하고 거친 획으로 쓰게 되면은 기운차고 힘있고 강하고 날카롭고 거친 그런 느낌의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뾰족하고 거친 획에서 아래로 나가는 획을 쓴다 그러면 아주 무섭고 우울하고 섬뜩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요 표 하나 가지고요. 나 글자 느낌을 어떻게 쓰고 싶다. 난 밝고 따뜻하고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죠? 뭔가 하여튼 힘있고 좀 박력 있게 그런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자가 뾰족하고 거칠고 위로 가는 획을 쓰셔야 그런 느낌이 난다 그 얘기예요. 이 표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둥근 획이고 부드러운 획이고 위로 향하는 획, 빛, 웃음. 예, 이게 진짜 웃는 것 같잖아요. 이걸 이렇게 내려가면 어떨까요? 입술이 이래 돼버리지. 그럼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동행, 행복, 미소. 예, 이렇게 해야 부드럽고 예, 아주 따뜻한 느낌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달려라, 수능 대박. 예, 남자는 힘 이럴 때 위로 올라가고요. 글자가 이제 이렇게 쓰셔야 힘 있는 그런 글이 된다. 예, 켈리 안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우울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글만 보면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죠?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은 아래로 나오면서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소름 끼치는 것, 창고, 손톱, 피, 자살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여기에 좀 맞도록 좀 글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아래로 향하는 획이고 갈필이고 뾰족한 획이다. 그 다음에 판본체요. 초성, 중성, 종성을 같은 크기로 반듯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판본체 형태라 그러는데 이때는 아주 정직하고요. 뭔가 이렇게 정갈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글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형상화하는 거 보세요. 한우, 소머리 모양으로 해서 한우. 요걸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소머리 같이 이렇게요. 한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터치하시지 말고 꾹 누르세요. 이게 굉장히 꾹 눌러야 될 것 같죠. 꾹 누르세요. 못난이, 닭볕을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별 하는 거요. 별 모양 그리고 여기다 써요. 그럼 이게 별하고 일지 따로 읽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써도 괜찮다. 예. 그 다음에요. 동글동글 꿈틀꿈틀하는 게 진짜 꿈틀꿈틀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상, 형태, 예. 이런 것들로 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삐뚤빼뚤 하는 거예요. 삐뚤빼뚤. 예.
이 뚫자도 또 이제 거꾸로 디귿을, 쌍디귿을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거꾸로 써놓고 삐뚤빼뚤해서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도 다 뚫로 읽는다고요. 예, 꽃, 야구 방망이, 야구공에다가 야구 방망이 해서 야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맞는 질감이, 이거 막대기에다가 런닝을 찢어가지고요. 딜 감아가지고 도망자 하고 썼어요. 그 다음에 형사 같은 거는 이게, 반건물을 많이 하니까, 이게 칫솔에다가 목을 찍어가지고 그냥, 예, 형사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재료, 우리가 글을 쓰는 재료는 뭐 막대기도 있고, 칫솔도 있고요. 뭐, 온갖 게 다 있죠. 어떤 재료로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 롤 페인트 이렇게 칠하는 거 이걸로도 하고요. 뭐 유성펜, 뭐 면봉으로 쓰기도 하고요. 예. 어떤 걸 써도 괜찮다. 예.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이게 온갖 펜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구한문구나 이런 문구 좀 큰 데 가보면은 이런 켈리 쓰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문장의 강약 표현하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장의 강약, 예, 문자 굉장히 굵게 썼고요. 표, 이렇게 중요한 글자 또는 단어의 첫 글자를 강하게 표현해서 문자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나가야겠다. 켈리는 그게 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래요? 결혼 크게 쓰고요. 당신, 선물,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게 쓰고요. 인간, 미소, 예, 한여름밤의 꿈, 예, 꿈을 굉장히 크게 썼죠. 예,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글자 공간요. 일부러 이렇게 나는 이제 연필로 쓱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요 글자에는 요 범위 안에 넣을 거예요. 공간하는 거는 요 라인을 이렇게 미리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예, 글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세요. 그대하고 이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켈리가 요 글자 전체를 다 써놓고 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미리 이렇게 연필로 쓱 그려놓고 그 안에다 글 쓸 수 있죠. 예. 그다음에 글자에 포인트 주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포인트 요거는 따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어제보다 괜찮은 오늘, 내 마음도 모르는 바보, 이렇게요. 근데 우리 집은 작은 천국,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이게 겹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켈리는 겹쳐지지 않는다. 요 디자인을 잘 해야 돼요. 요걸 장법이라 그러는데 요 디자인을 자꾸 이제 써보시면은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하는 게 미리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이렇게 가로 배열로 하는 게 있고요, 세로 배열을 하는 게 있고, 그럼 어떻게 쓸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가로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배열 이렇게 써보고요. 많이 써보셔야겠죠, 이거. 예.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병렬. 예, 가로 이렇게 병렬로 쓰는 거. 어쨌든 글자의 패턴을 주는 겁니다. 이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패턴, 이런 패턴을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그냥 참 좋습니다. 이럴 때에 이 문장에서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 당신이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좋습니다. 참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좀 중간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좋습니다는 약하게 하고요. 근데 이게 조금 내일 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더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렇게 끊었다는 거는 요런 끊은 순서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 요걸 좀 강하게 생해서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요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당신은 강하게 쓸 거야. 참도 강하게 쓸 거야. 요건 나머지는 약하게 쓸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구상을 해둬야 된다. 청춘,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할 때 청춘, 그 다음에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요거는 좀 작게 해서 요 중간 설렌다. 그게 청춘 설렌다.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이 이런 문장이야 하면은 요거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에서 내가 충분히 그 의미를 찾고 거기에다가 내가 강조할 부분이 어딘가, 좀 약하게 할 부분이 어딘가, 그런 거를 좀 표현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할 수 없이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더 안 나오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김진욱 선생님도 안 나오셨네. 북부 가셨구나. 예.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캘리도 좀 쓰실 수 있겠죠? 집에서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예.